네, 여러분. 오늘은 레이저 소형화 기술. 이걸로 아주 그냥 헬스케어 쪽에서 뜨고 있는 회사죠. 라메디텍. 여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된다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잖아요. 근데 이 기술 하나로 기존에 엄청 크고 비쌌던 레이저 장비들 그 시장을 막 바꾸고 있대요. 심지어 집에서 쓰는 기기까지요. 와, 근데 이 회사 매출 성장세 보면 진짜 놀랐거든요. 2021년에 10억 원이었는데 22년에는 20억, 작년 2023년에는 66억 원. 거의 뭐 3배씩 뛰는 거잖아요. 이게 다 판매 채널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 뚫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올해 2025년에는 무려 세 자릿수 100억 원대 매출을 목표로 한대네요. 정말 빠르죠? 이 성장의 딱 중심에 퓨라셀이라는 라인이 있어요. 처음에는 주로 이제 병원이나 에스테틱샵 이런 B2B 시장을 먼저 공략했고요. 퓨라셀 FX5000이라고 있었는데 작년 3월에 나온 퓨라셀 MX, FX 7000원 이게 완전 주력이에요. 레이저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스킨 부스터 놓는 기능, RF 고주파 같은 거 다 들어간 플랫폼 장비거든요. 그래서 이게 국내 에스테틱에 벌써 1000대 넘게 깔렸고 요즘은 한의원에서도 막 찾는다고 하더라고요. 월 100대씩 꾸준히 나간대요. 근데 여기서 딱 멈춘 게 아니에요. B2C,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시장에도 확 들어왔어요. 홈케어용 퓨라셀 M이 있잖아요. 배우 신혜선 씨 모델로 써서 저도 본 것 같아요. 인지도 많이 높아졌죠? 그리고 바로 오늘 2025년 6월 15일이네요. 기능을 더 좋게 만든 퓨라셀 M2인 이걸 CJ 홈쇼핑에서 처음 판대요. 이건 또 핸들만 착 바꾸면 기능이 막 달라지고 만약에 고주파 기능만 딱 원하면 가격도 확 낮춰서 뭐 수십만 원대 부담 적죠. 심지어는 피부 진단 앱이랑 연결해서 맞춤 화장품까지 팔려는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. 네, 그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으로 크는 속도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. 근데 그 이면을 좀 봐야 하는데요. 비용이 같이 늘고 있다는 거죠. 정년에 상장 준비하면서 수수료도 꽤 들었을 거고, 특히 그 B2C 시장 들어오면서 광고비, 이게 엄청 늘었어요. 이게 판관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오는 거거든요. 회사에서는 매출 한 120억 원 정도가 손익 분기점, BEP라고 보는 것 같은데, 글쎄요, 앞으로 B2C 마케팅에 돈을 얼마나 더 쓰느냐, 이게 수익성에는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B2C 비중이 한 30에서 40%까지 커진다고 하면 마케팅 효율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. 비용 관리. 그쵸.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. 그럼에도 이 회사가 계속 주목받는 건 역시 기술력, 혁신 때문 아니겠어요? 예를 들면 피부과용 레이저 치료기기 보통 외국 거 엄청 비싸잖아요. 한 3,500만 원. 근데 라메디텍 거는 1,000만 원대래요. 훨씬 싸죠. 근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 적용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동물 피부 치료용 레이벳 이것도 반응이 괜찮대요. 그리고 진짜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한 7, 8년 걸려서 만들었다는 건데 바늘 없는 레이저 체열기예요. 피 뽑을 때 안 아프게 레이저로 한다는 거잖아요. 와, 여기에다가 혈당 측정 기능까지 넣은 LMT-5000 모델. 이거 올해 4분기에 의료기기 승인 목표래요. 또 하나는 약물 전달 시스템.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통증 없이 레이저로 피부에 약물을 쏙쏙 넣는 기술이래요. 이건 내년 출시 목표로 지금 막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. 장기적으로는 뭐 만성질환 진단이나 관리하는 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. 네. 신기술 개발 소식은 언제나 기대를 갖게 하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게 상용화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레이저 체열기만 봐도 그래요.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꽤 높거든요. 그냥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. 보험 적용 받으려면 그 신의료기술 평가인가? 그런 복잡하고 시간 엄청 걸리는 절차들 다 통과해야 하고요. 이게 진짜 병원에서 막 쓰이고 매출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개인용 시장부터 뚫는다고는 하지만 병원 시장은 글쎄요. 아직은 좀 지켜봐야죠.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만성질환 관리기기도 마찬가지예요. 개발 다 끝나도 임상해야죠. 인허가 받아야죠. 또 시장에서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이걸 받아들여야죠. 시간하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거든요. 그렇군요. 쉽지만은 않겠네요. 그래도 해외 시장 쪽으로는 지금 막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유럽 CE 인증, 그거 일부는 이미 받았고 나머지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. 미국은 일단 레이저 기능은 빼고 8월에 아마존에서 파는 걸 목표로 하고 있대요.
NRTL이라는 안전 인증 받고 있다고 하고요. 레이저 기능 들어간 건 내년에 FDA 승인 추진할 거라고 하고요. 베트남은 최근에 인증 끝났대요. 그래서 다음 달 7월에 현지에서 런칭 행사한다네요. 일본, 이집트, 대만 이런 다른 나라들이랑도 계속 얘기 중이고 등록하고 있대요. 그리고 큰 글로벌 유통사나 화장품 회사랑도 뭔가 협력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. 글로벌 확장, 당연히 해야 하는 방향이죠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. 나라마다 인증 절차가 다 다르잖아요. 그거 다 통과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꽤 들어요. 연간 한 5, 6억 원은 그냥 인증 비용으로 계속 나갈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. 미국 시장 들어가는 것도 처음에는 핵심인 레이저 기능이 빠진 채로 시작해야 하는 거고요. 아까 말씀하신 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, 그것도 아직은 그냥 검토 중이다. 이 정도 수준으로 보여서요. 이게 실제 계약까지 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생산 능력인데요. 지금 캐파가 연 매출 한 200억 원 정도 커버하는 수준이라고 해요. 계속 성장하려면 당연히 생산시설 늘려야 하는데 국내에 공장 더 짓기가 좀 어려운지 외주 생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나중에 생산 관리 측면에서 변수가 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라메디텍, 분명히 그 혁신적인 레이저 소형화 기술,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흥미로운 기업인 건 맞아요. 하지만 동시에 B2C 시장 뚫으면서 늘어나는 마케팅 비용 어떻게 관리할 거냐? 또 신기술이 실제 돈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규제 통과의 어려움, 그리고 복잡하고 돈 많이 드는 해외 시장 개척 문제, 이런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. 과연 라메디텍이 이 핵심 기술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서 성장도 하고 또 수익성도 잡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